오리가미 레시피를 설명하기 전에 원리를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하리오 많이 쓰시니까, 하리오 특징은 리브가 사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60도라는 경사, 그리고 큰 구멍을 통해서 향이라던가 산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초반에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리오는 추출이 하단부에 많이 고이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중후반부에는 미분이 좀 맞게 되면은 추출이 좀 느려지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오리가미는 콘 필터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 웨이브 필터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콘 필터를 사용했을 때는 하리오보다 특별한 장점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리가미 에어에는 칼리타 웨이브 필터 185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플랫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맛 표현이 잘 되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이해를 하고 유량을 조절을 하는 레시피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리오의 특징은 초반부는 좀 빠르고 중후반부는 좀 느려지는 반면에 오리가미 에어의 칼리타 웨이브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오리가미도 굉장히 추출이 빠른 편인데 하리오보다는 조금 느리지만 중후반부에는 하리오보다 추출이 좀 원활하게 되고 미분 배출이 좀 잘 되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추출 시간은 하리오보다 오리가미 에어의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한 것이 조금 더 빠른 형태를 갖고 있어요. 추출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는 에티오피아 시다모 페이셜 어부도시 내추럴 커피입니다. 포도 젤리 같은 커피고 굉장히 주시한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입니다. 오리가미 쓰실 때 거치대를 판매를 해요. 근데 저는 사용을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 플라스틱이어서 추출해서 뜨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빼서 이렇게 버리는 수도 있고, 근데 뭐 안 예쁘시다 하면 이렇게 해서 쓰셔도 괜찮지만 저는 근데 없이 그냥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원두는 18g을 사용을 합니다. 분쇄도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굵게 사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13.2 정도. 지금 그라인더 세팅을 당겨놔서 보통 사용하시면 12.8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필터지가 있으면 끝에 것부터 이렇게 빼는데 잘 빼신 다음에 리브가 있다는 거는 밀착하게 되면 바이패스가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밀착이 안 되면 옆으로 더 흐르겠죠. 그래서 좀 더 밀착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필터를 좀 펴주게 되고요. 펴주고 그다음에 살짝 넣어주고 최대한 이 홈이 맞게끔 일단 이렇게 맞춰 보신 다음에 얼추 홈에 딱 맞았다고 보이시면은 살짝 대고 린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오리가미도 리브가 톱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밀착이 딱 안 되면 좀 더 바이패스가 많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하더라도 바이패스는 많이 일어나는 구조긴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밀착을 시킵니다. 보시면은 딱 필터가 조금 붙은 느낌? 속도랑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다 벌어져 있으면 커피가 이 중앙부 외부에 물을 붓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필터의 유효 면적을 넓혀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온도 유지 이런 걸 떠나서 필터를 밀착시키기 위해서는 린싱이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쇄도는 딱 이 정도입니다. 하리오 정도에서 조금 굵은 느낌? 오리가미 에어 레시피의 특징은 초반 유량을 많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플랫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미가 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유량을 좀 많이 잡아놓고 웨이브는 되게 많은 면적을 필터 면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미분을 좀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필터를 수위를 좀 높게 쓰는 레시피가 될 겁니다. 추출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40g 정도 물을 부어줄게요. 35초가 되면은 150g까지 물을 부어줄 겁니다. 이게 막 중앙만 붓는다고 바이패스가 일어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러한 드리퍼는 층류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부부터 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스파이럴프 하다가 그냥 중앙에서 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150까지 부어주면 됩니다. 하리오 같은 경우는 물이 거의 다 빠질 때쯤 물을 붓거든요. 오리가미 같은 경우는 물이 다 안 빠졌을 때, 한 요 정도? 절반 정도 빠졌을 때 다시 270까지 다시 중앙으로 붓습니다. 되게 과감히 부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물을 중앙으로 붓게 되면 부었을 때 이렇게 흐름이 생기기 때문에 중앙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느낌으로 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리가미 되게 괜찮은 레시피들은 다 수위가 좀 높은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수위를 좀 높은 형태가 클린하고 풍성한 향미와 산미가 좀 높지만 둥글둥글한 느낌이 잘 표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량을 좀 앞쪽에 배치하더라도 절대 막 산미가 튀지 않아요. 오히려 유량을 앞쪽에 부어지지 않고 수위를 높이지 않고 다 빠진 다음에 추출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러면 산미가 너무 둥글둥글해져요. 컵의 생동감을 살짝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리오는 물이 거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다음 추출을 가져가는데 얘는 물이 다 빠지기 전에 붓는 게 좀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쫙 올려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리가미 필터 끝까지 다 차올라요. 이렇게. 그러네요. 커피가 네, 다 내려온 건 거의 2분 20초 정도쯤에 다 내려왔어요. 무산소 같은 콩들은 2분 10초 내, 내추럴이나 워시드 같은 경우는 2분 20초 정도가 좋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추출해도 밸런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좀 티라이크한 거 좋아하시면 굵게 하셔가지고 빨리 내리셔도 괜찮은 커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 젤리 같은 향이 납니다.
이게 페이셜 어부도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프로듀서처럼 하시는 것 같은데 플로리스트의 1번에 들어가는 생두이기도 하고요. 싱글 라인업에는 없지만 비슷한 느낌의 하마쇼 이분이 프레싱한 커피가 있는데 이건 포도 젤리면 그건 복숭아 젤리. 향이 맛이 없을 수가 없긴 해요 사실. 대박이네요. 맛있죠? 진짜 맛있네요. 네. 산미 단맛 밸런스 있고 쫙 깔끔하게 끝나요. 후미에 꺼끌거리는 느낌이나 거친 느낌 전혀 1도 없고. 진짜 이게 미분 컨트롤이 잘 되는 레시피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깔끔하고 초반에 많이 부었지만 분쇄도가 막 엄청나게 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산미가 튀지 않죠. 임팩트가 초중반에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이에요. 이게 로스팅한 지가 3일밖에 안 됐어요. 저희가 적정으로는 한 10일차부터 추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포텐이 더 터지기 전인데 근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죠? 젤리 같은 느낌 진짜 맛있어요. 그죠? 이게 젤리 같아요. 네, 텍스처가 되게 몽글몽글해서 그런가요? 포도 느낌이 오, 되게 그러네. 달콤하면 그 마이구미 느낌이 싹 나요. 근데 오. 이 커피 하마쇼도 복숭아 젤리 같아요. 과일향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근데 가향은 아니고 저는 이런 커피를 좋아하죠. 깔끔하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보시게 되면 칼리타 웨이브 필터를 사용하면 미분 자체가 좀 많이 퍼져 있어요. 걸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예를 들어서 하리오를 사용했다고 하면 하리오도 필터 유효 면적이 굉장히 넓은 드리퍼고 깔끔하게 나오는 편인데 딱 2배예요. 미분이 붙어있는 면적을 더 많이 늘려주는 거네. 네, 그럼 커피가 좀 더 미분의 영향을 좀 덜 받게 되고 후반부에 추출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러면 좀 거친 느낌이라던가 떨다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하리오 레시피는 조금 산미가 이렇게 좀 높게 찍히고 단맛, 얘보다 좀 짧고 얘는 이렇게 둥글. 맞아요. 요렇게 약간 언덕처럼. 아이스는 더 맛있습니다. 아이스는 일단 담는 양이 조금 많아집니다. 어쨌든 좀 인텐스 있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담는 양은 20g, 얼음을 8개 정도 깔아줍니다. 차갑게 칠링 될 정도만 넣고 얼음이 든 서버에 넣어줍니다. 이게 좀 펴주면 쏙 들어가요. 기분이 좋습니다. 쏙 맞으면. 아이스도 꼭 릴싱을 해주고. 분쇄도는 기존보다 2K를 쓰시면 0.3칸, 13.2였으면 12.9 정도, 0.3에서 0.4칸 정도 살짝 조여주면 됩니다. 온도는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커피를 진하고 산미를 좀 누르고 싶다 하시면 94도 정도까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산미가 있는 형태로 생동감 있는 커피를 좀 만들고 싶다면 93도 정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조금 산미가 많이 추출되면서 좀 줄어드니까요. 지금은 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맛이 간 것 같아갖고 똑같이 처음에는 40g 부어줍니다. 그리고 물 온도는 뭐 무산소 같은 경우는 전 좀 내려주고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올려줘요. 95도. 그리고 보통은 93, 4도가 평균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아이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35초에 물을 부어주는데 70g 부어서 110g을 만듭니다. 밥보다는 줄어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줄어듭니다. 하지만 붓는 거 형태는 그냥 비슷한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약간 핫 부어줄 때랑 느낌이 조금 더 얇게 보여줘야 조금 되나요? 가늘게 부어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아이스는 조금 양을 적게 해서 얼음으로 좀 희석해서 먹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응축시킨다라는 느낌으로 뽑아주시면 좋아요. 핫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질 때쯤 바로 부었잖아요. 네. 요거는 조금 빠질 때까지 기다려줘요. 좀 빠지게 되면은 200까지 부어줍니다. 근데 얘는 왜 핫이랑 다르게 물이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스 같은 경우는 수유를 작은 물의 양으로 최대한 이끌어내서 응축시켜주는 게 좋잖아요. 물이 다 안 빠진 상태로 하게 되면 수위가 올라가는 장점이 있지만 추출 수율을 얘기할 때 다 빠지고 부으면 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많은 추출 에너지를 가져간다. 초반에. 그래서 짧게 하지만 응축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추출이 한 2분 5초 정도쯤에 다 빠지면 이런 식으로 수위를 또 많이 높이지 않게 되면 또 위에가 이렇게 좀 미분이 올라오는 이 형태가 아이스는 추출이 잘 된 겁니다. 서버에 얼음 좀 넣어줘. 네, 안녕하세요. 딱 걸리셨어요. 아이스가 더 맛있어요. 네. 와, 주스가 돼, 주스. 진짜 맛있다 이거. 네. 좀 연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전혀 안 안 그러네요. 연해요, 안 연해요. 하리오를 이렇게 내리면 연하죠. 근데 오리감을 내리면은 절대 연하지 않아요. 와, 미쳤다 이거. 아이스인데도 향이 굉장히 그쵸. 선명하게 뚫고 나오고 그리고 달아요. 그쵸. 달달함이 입 안에서 혀에서 느껴지고 진짜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와. 핫에서 느꼈던 그런 향의 패턴들은 비슷한데 아이스니까 조금 청량하고 주시한 느낌이 여기서 좀 튀어나오는 맛있어갖고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열대과일 주스 먹는 느낌인데 맞아요. 복합적이에요. 망고도 있는 것 같고 딸기도 있는 것 같고 풍성한 과일인데 맞아요. 주스 먹는 느낌이어서 저는 스페셜티를 소개할 때 이러한 커피가 교과서적인 커피라고 생각해요. 에티오피아 갖고 있는 향미와 내추럴 커피의 향미가 잘 응축되면 특히 아이스로 먹었을 때 코에 남는 그 향,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상 보시는 분들이 레시피를 따라 하실 때 그라인더가 많이 다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맞아요, 미분이 맞아요. 좀 더 있는 그라인더가 있을 수 있고 좀 뭐 더 없는 그라인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라인더에 따라서 레시피를 변동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수위를 일단 좀 높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라인더가 엄청나게 안 좋지 않은 이상은 물이 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시피를 하실 때는 추출 시간을 기준으로 일단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쇄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레시피랑 제가 담는 그램 있잖아요. 유량을 똑같이 했을 때 몇 분에 떨어오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먹었을 때 맛이 괜찮으면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만 잡으시면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커피를 좀 진하게 먹는 걸 좋아하신다. 산미보다는 깊게 깔리는 단맛에 집중한 커피를 선호하신다 하면은 2분 30초에서 왔다 갔다로 잡으시면 되고 티 같은 커피를 좋아해 그러면 2분대에 맞춰서 추출하시면 잘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이 레시피가 미분을 컨트롤하기 좋은 레시피를 잡은 거잖아요. 미분을 좀 컨트롤하고자 하는 거니까 미분이 많은 그라인더도 조금 보정이 되겠죠. 모두 다 이런 맛이 나올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그라인더 편차가 적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가 완벽한 추출이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하리오가 각광받는 이유가 하리오는 완전 추출되는 커피도 있고 적정 추출되는 커피도 있고 완전 바이패스돼서 불완전 추출 세 가지가 모여서 좀 생동감을 좀 만들어낸다 생각하고 커피가 완벽한 게 좋지만 이 불완전함으로써의 생동감 또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리가미를 사용할 때 칼리타 웨이브를 사용해서 깔끔한 커피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서 단맛이 좋고 향미가 앞에 잘 차있는 커피를 원하시면 이 레시피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아이덴티티와 네네. 월픽 저만 쓸 수 있는 라인업을 좀 만들고 싶기도 했고 이내로도 낙찰 받을 때 낙찰 받을 건데 월픽에 소개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 92kg 낙찰 받았는데 한 60kg를 거의 한 달 만에 다 팔았고 나머지 한 30kg 좀 넘게는 월픽에서 다 소진을 할 생각이고 월픽을 즐겨주셨던 분들에게 드리려고 낙찰 받은 것도 있고 같이 좀 즐겨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사님 지분이 좀 있다. 맛없어도 안사님 책임이고 네. 나오면 제가 다 먹겠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제일 유명한 농장이기도 하죠. 인마콜라다도 단독으로 받았어요. 물량이 절대 없어가지고 유럽 물량을 저희가 와 진짜요? 강탈했어요. 근데 받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스페셜티 블렌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레모네이드 블렌딩. 레모네이드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 중에 하나가 이제 에티오피아 워시드, 게이샤 워시드를 꼽는데 이 두 개가 잘 조합되면은 모히또 먹었을 때 청량하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걸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에티오피아 사물 대길로 워시드 커피랑 엘디비도 게이샤 워시드 커피를 섞어서 특히 아이스로 먹었을 때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을 표현하려고 로스팅이라던가 비압을 조절했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딱 그거 먹으면 계절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얼리 이브닝 블렌딩은 저녁에도 커피가 좀 땡기는데 맛있는 디카페인 블렌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가 이번 블렌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늦저녁에 먹었을 때도 자는데 문제 없을 만큼의 디카페인이 7이고 에티오피아가 3이에요.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디카페인 느낌이 별로 안 나고 호지차 같으면서 과일량이 싹 맴도는 그런 커피. 나 때는 레모네이드 먹고 저녁쯤에는 이 얼리 이브닝 블렌드 먹으면 하루 커피로 꽉 채우긴 하지만 부담 없는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습니다.